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년 개막전, 잭 그레인키와 대결한 다저스의 선발은 류현진이었습니다. 류현진은 6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냈고, 다저스 팜 출신들에게 당한 그레인키는 3.2이닝 7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컷쇼가 부상으로 시즌을 늦게 출발한 그해 다저스의 개막 첫 주 로테이션은 지금에서 보면 참 낯선 류현진, 스트리플링, 마에다, 뷰러, 우리아스였습니다. 2019년 다저스에는 클레이튼 커쇼와 켈리 젠슨, 피더슨, 시거, 벨린저, 그리고 저스틴 터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막 로스터가 예상되는 26명 중 2019년 멤버는 4명에 불과합니다. 2015년에 데뷔해 최고참이 된 오스틴 반스, 먼시와 뷰러, 그리고 조켈리입니다. 이에 다저스를 대표하는 4명은 오타니, 베츠, 프리먼, 야마모토입니다. 로건 화이트가 씨를 뿌리고 프리드먼이 최선을 다해 지켜낸 다저스의 최상위권 유망주 계보는 클레이튼 커쇼, 작 피더슨, 코리 시거, 훌리오 우리아스, 코디 벨린저, 워커 뷰러를 거쳐 이 선수에게 이어졌습니다. 바비 밀러입니다. 프리드먼은 팜 출신들에게 냉정했습니다. 커쇼에게 준 3년 9,300만 달러 연장 계약은 다른 선수들 같았으면 언의 피가 나오고도 남을만 했습니다. 젠슨에게는 5년 8천만 달러 계약을 줬지만 2차 연장은 없었고, 팜 출신이 아니지만 팜 출신처럼 느껴지는 저스틴 터너 역시 다저스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프리드먼이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는 시거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거는 디퍼를 거절하고 디퍼와 주세가 없는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저는 프리드먼의 성향상 뷰러 역시 다저스에 남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1990년 이후에 데뷔한 선수들의 다저스 다승 순위는 1위가 210승의 컷쇼, 2위가 84승의 박찬호, 3위가 81승의 체드 빌링슬리와 노모, 5위가 61승의 이스마일 발데스, 6위가 60승의 훌리오 우리아스입니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오렐 허시아이저, 라몬 마르티네스, 클레이튼 커쇼로 이어진 다저스의 자체 생산 에이스 계보는 우리아스가 이어받지 못함으로써 일단은 끊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러는 지난 시즌에 보여준 모습이라면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23세 생일이었던 2022년 시범 경기에서 오타니를 100마일 공으로 삼진을 잡아내 다저스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밀러는 데뷔전이었던 애틀란타 원정에서 5이닝 5K 1실점 승리, 홈 데뷔전에서 6이닝 4K 1실점 승리,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 경기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6이닝 7K 1피안타 무실점,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6이닝 7K 무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첫 4경기에서 3승, 0.78을 기록하고 16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갑니다. 제가 밀러를 칭찬하는 영상을 올린 후 자이언츠전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저에게 훈장을 달아준 밀러는 이후 8경기에서 3승 2패 6.25로 부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10경기에서 5승 2패 3.25를 기록하고 성공적인 시즌 마무리를 합니다. 비록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1.2이닝 4피안타 3실점에 그치지만 1차전의 충격을 이겨내달라는 건 밀러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밀러는 22번의 정규 시즌 등판에서 11승 4패 3.76을 기록함으로써 미국 태생의 다저스 루키 투수로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10승을 달성합니다. 1988년 10승에 성공했던 다저스 루키 투수는 나중에 후배의 날아차기에 맞는 팀 벨처였습니다. 밀러는 뷰러가 부럽다고 했을 만큼의 엄청난 구위를 자랑합니다. 지난해 한미일 리그 선발 투수의 포심 평균 구속 순위는 1위가 99.1마일의 바비 밀러, 2위가 98.9마일의 사사키 로키, 3위가 98.7마일의 디그롬, 4위가 98.4마일의 메이슨 밀러, 5위가 98.3마일의 헌터 그린, 6위가 98.0마일의 샌디 알칸타라였습니다. 밀러는 상위 14%에 해당되는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최강 구속은 100마일을 넘어섰습니다. 선발 투수의 최강 구속 순위는 1위가 100.2마일의 밀러, 2위가 99.4마일의 디그롬, 3위가 98.7마일의 그레이슨 로드리게스와 메이슨 밀러, 7.7피트의 익스텐션 덕분에 최강 구속이 2.1마일 상승하는 글래스나우가 98.5마일로 5위였습니다. 최강 구속이 100마일을 넘는 투수는
불펜에도 8명밖에 없습니다. 밀러는 푸심의 수직 무브먼트와 수평 무브먼트가 둘 다 평균 이상인데다 98.7마일 싱커도 던지고 있어 완벽한 콤보를 자랑합니다. 밀러는 좌타자를 상대로 우한 선발 8위에 해당되는 피안타율 2할 3리를 기록했습니다. 체인지업과 커브가 동시에 결정구로 활약한 덕분이었습니다. 밀러보다 더 좋았던 우한은 번스, 센가, 스트로먼, 헤르만, 오타니, 이볼디, 게리콜 뿐이었습니다. 반면 우한 상대 피안타율은 2할 오픈이 1위에 달해 리버스 스플릿이었습니다. 범위는 싱커와 슬라이더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밀러가 우타자에게 던진 포심으로 바깥쪽 낮은 코스에 탄착권이 형성되면서 피안타율 1할 7푼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싱커는 한복판에 몰리는 공이 많았기 때문에 피안타율이 3할 6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더 또한 낮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안타율이 2할 7푼 7리에 달했습니다. 반면 좌타자를 상대로 아쉬웠던 공은 한복판에 몰린 포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밀러는 좌타자를 상대로는 포심 제구, 우타자를 상대로는 슬라이더를 더 다듬어야 하며 우타자 상대 싱커는 비중을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겨울 동안 12억 달러를 넘게 쓴 다저스는 슈퍼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선발진은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야마모토는 메이저리그에서 아직 1구도 던져보지 못했고 글래스나우는 지난해 120이닝이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뷰러는 토미존에서 돌아오는 시즌이고 슈에는 밀러와 비교하면 한계가 드러난 첫 시즌이었습니다. 이에 밀러가 부상 없이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뷰러가 올 시즌으로 떠난다면 2차 토미존에서 내년에 돌아오는 더스틴 메이는 FA까지 1년이 남게 됩니다. 이에 다저스 팜 출신 투수 중 맨 앞에는 밀러가 서게 될 전망입니다. 밀러가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정우를 제외하고는 관심 선수를 모두 놓치고 있는 자이언츠는 4년 4,400만 달러 계약으로 조던 힉스를 영입했습니다. 이는 트레이드 루머스의 예상인 4년 4천만 달러에서 벗어나지 않는 계약입니다. 흥미로운 건 샌프란시스코가 힉스를 선발 투수로 영입했다는 겁니다. 알렉스 콥이 고관절 수술로 최소 4월, 로비레이가 토미존 수술로 전반기 출장이 어려운 샌프란시스코는 1선발 로건 앱, 2선발 로스 스트리플링, 3선발 카일 해리슨, 4선발 조던 힉스, 5선발은 키튼 윈이 됐습니다. 콥과 레이가 합류할 거라고 해도 웹을 제외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로테이션입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싱커를 가지고 등장해 카디널스의 마무리를 차지한 것 같았던 힉스는 2019년 6월에 토미존을 받았고 2020년 출장도 포기합니다. 2021년에도 팔꿈치 부상으로 10이닝밖에 던지지 못함으로써 3년 동안 38.2이닝에 그친 힉스에게 세인트루이스는 선발 기회를 줍니다. 플레어티의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마무리로 뛰는 동안에도 자신의 꿈은 언제나 선발이라고 했던 힉스는 7경기에서 4패, 5.84에 그친 후 다른 투수로 교체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실패였던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힉스의 선발이 한시적일 수 있으며 선발에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불펜으로 쓰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상한 쪽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이디가 맞는 선택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의 힉스는 구속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피처빌러티를 보여주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텍사스와 양키스는 헥터 내리스를 두고 2파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보라스가 책정한 스넬의 가격은 9년 2억 7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설마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티모어는 제임스 팩스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류현진에 대한 새로운 루머는 없습니다. 월트 자케티의 뒤를 이어 2008년부터 세인트루이스를 이끌고 있는 존 모젤리악 사장은 2025년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자케티는 구단주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제프 루나우를 스카우팅 디렉터에 앉힌 것에 반발해 신시내티로 떠난 바 있습니다. 모젤리악의 첫 트레이드는 샌디에고에서 데려온 데이비 프리스였고 프리스의 눈부신 활약으로 2011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가을 좀비 세인트루이스는 이후 가을 들러리가 됐고
지난해에는 디비전 꼴찌라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늘 기대보다 적게 쓰는 모젤리악의 올해 컨셉은 인닝으로 일랜다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소니 그레이, 카일 깁슨, 랜스린 영입에 9,900만 달러를 쓰고 사실상 스토브리그를 끝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